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31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강력한 반일 선동 분위기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속셈이 한 보고서를 통해 그대로 드러난 일이 있어서 굉장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일보 기사를 필두로 해서 지금 여러 언론에 계속 기사화되고 있는데, 네, 중앙일보 보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일본과 맞서야 총선 유리, 여당 싱크탱크 민주연 보고서 파문이라는 이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정권의 실세로 불리우는 양정철 씨가 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이 어제자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제자로 배포가 됐는데 오늘 일부 언론을 통해서 유출이 되면서 굉장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는 적절치 못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게 배포되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고, 오늘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뭔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이 보고서의 제목은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그리고 무당층, 그리고 50대인 스윙층도 그런 의견이 다수다라고 적시한 뒤에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지도부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친일 프레임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확대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큰 내용은 지금의 이 반일 선동 분위기, 그리고 일본에게 뭔가 더욱더 강력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지층 결집에 효과적이고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라는 이러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분석 내용대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는 각종 발언들, 여당 인사들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은 지금 일본과의 이런 갈등 국면을 최대한 이용해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끝없이 부추겨서 내년 총선까지 장기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너무나 맞아떨어집니다. 네,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동학혁명 당시에 죽창가를 언급을 하면서 마치 국민들이 죽창이라도 들어야 할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과거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이적분자다라는 식의 이런 이분법까지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치 추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친일이다라는 식의 이러한 굉장히 황당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전에서 자유한국당이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데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한다.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친일이다 라고 하면서 글쎄 추경에 반대하는 것을 신친일로 몰아가는 이러한 황당한 이분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경제 침략 대책특별위원회는 내년 도쿄올림픽 보이콧까지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거부운동을 벌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최근 전쟁과 유사한 경제적 도발을 일으킨 일본이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을 주최할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부의장 출신인 이석현 의원은 도쿄올림픽에 방사능이 안전한지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이러한 제안까지 했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오륜기가, 그러니까 올림픽의 오륜기가 파시즘 플러스 방사능기가 됐다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발언과 무슨 죽창, 이순신, 12척배, 정말 과거까지 올라가서 과거의 여러 가지 것들을 끄집어내는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반일 선동이죠.
네, 지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이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이 굉장히 정확하고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31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일본 경제보복에 나라가 기울어도 총선에 이용해 먹으면 그뿐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천인공노할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습니다. 자, 나라가 기울어도 경제가 파탄나도 그저 표만 챙기면 그뿐인 저열한 권력지향 모렴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이 오늘 내일을 장담 못하는 지경이다. 8월 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가 달려있는 엄중한 시기다.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과 기업, 하청업체, 근로자의 삶에 닥칠 위기 앞에서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걱정을 하는 시국이다. 그런데 정작 집권 여당은 총선의 유불리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는 보관, 시급한 외교적 해법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해도 부족할 판에 총선에 써먹을 궁리만 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요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 대변인은 대통령,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합작하여 반일 조장하고 이순신이니 죽창이니 의병이니 했던 것인가? 모든 퍼즐이 이 보고서를 보니 맞춰진다면서 민주연구원의 보고서가 문재인 정권의 실체이자 영혼이다. 수습할 생각 대신 국민 정서에 불을 지피고 그 정서를 총선 카드로 활용할 생각만 하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소재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다른 산업 분야까지 정말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여러 전문가들이 수차례 얘기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을 끌 단기적인 대책이 이 정부에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이 보고서 내용대로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사태를 오히려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뭔가 다른 정략적인 이런 속셈이 너무 뻔히 보인다라는 것이 이 자유한국당의 지적입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비판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해임을 요구를 했는데 자, 이 보고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국민은 한일 경제전쟁의 불똥이 생업에 어떻게 불똥이 튈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사태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속셈을 내비친 것인가 라면서 민주당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고 양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55.6%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 우려대로 반도체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되면 이것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을 정말 마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마치 크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허황된 메시지만 계속 남발하고 있죠. 네, 이런 위기 국면에서도 어떻게 저런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참 의아했는데 그 이유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뭔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앙일보 이 기사에는 몇 시간 만에 약 10,000건에 이르는 댓글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 댓글에는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자격 없다. 이건 탄핵감이다. 라고 하는 이런 댓글도 상당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 반일 선동 분위기를 내년 총선에 이용해 먹을 수 있도록 지켜볼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